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내일장 전략과 투자 비법을 알려드릴 감독 최병원 동방박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이 너무 좋았죠. 모처럼 만에 이렇게 모든 종목이 거의 여러분 보는 종목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과연 앞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또다시 불안한 장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에서 이틀 동안 한 70포인트 정도 올랐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금 더 절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다시 내일부터 관심 가져야 될 홈런주 또 삼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해드렸던 이제 리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투자 비법 중에서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의 거액 자산가 양성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동방박사의 거액 자산가 양성소에서는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이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서 결국은 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 또한 그리고 심리 컨트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지난주까지는 매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매도 시점과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같은 장에 아침에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면 어떤 그런 종목 선정 기준 이렇게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 매도 시점 중에서 자 매도 시점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서 항상 과거에 제가 투자 수익 내는 매수 시점을 이렇게 연구해서 매수 시점 잡아서 잘 잡았는데 결국 매도를 못해서 벌었던 걸 결국은 제자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언제 해야만 이익을 또 챙겨야 되겠죠.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해서 내 것으로 확정시켜야 됩니다. 특히 중대형주, 대형 우량주를 매매할 때는 이익도 빨리빨리 좀 챙길 수도 있으면 그게 돈이 쌓입니다. 그래서 등락이 큰 변동이 있는 종목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시점에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따가 차트로 보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매도 시점을 잘 잡고 어디에서 파는 게가 더 어렵다 그러죠. 사실 주식 초보자는 매수 시점이 매수를 잘하면 이제 수익을 낸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주식 오래 하다 보면 어디에서 파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등락이 있는 급등락하는 시가부터 떠가지고 올라갈 때 시가부터 내려가지고 개파락해서 할 때는 과연 언제 사고 언제 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가만히 있으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수익이 났다가 또 제자리 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때 이익도 실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시점 오늘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볼린저 밴드 BB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볼린저 밴드의 기본은 그렇죠. 기본은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해시. 자, 하해 상한선을 붕괴했을 때 오전 10시 이후. 자, 그러니까 오전 10시 이후까지 상한선을 하해하고 있다면 약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도를 한다. 그리고 시가보다 아래에서 거래시. 시가보다 아래라는 것은 시가보다 아래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음봉이죠. 음봉. 이렇게 음봉. 그래서 반드시 볼린저 밴드를 하해를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과연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하는 매도 시점을 잡는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 차트로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시점은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그리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제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하고 다 대응을 하루에도 몇 번 사고 팔고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허송세월 보내실 겁니다. 지나고 나면
짧은 작은 산들은 분봉을 보면서 하는 것은 실제 사고 팔 때만 필요하지 매일 거기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사고 팔아봤자 결과적으로 힘만 들고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팔으면 오후에 또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또 위에서 잡게 되죠. 그것처럼. 그래서 대다수 대형 우량주들은 좀 여유 있는 투자자들은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고 매도 시점을 잡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잡는다는 얘기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 끝나고 나서 매도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항상 주식은 매수할 때 매수 시그널, 매도할 때 매도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를 보시고 하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회시 이길 다음 날 매도 시점을 포착하고 후 매도한다. 물론 매도 시그널이 나온 종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때는 매도 시점은 이제 오늘 종가에 보니까 하이닉스를 오늘 종가에 보니까 내일 아침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자 오늘 내일 판다고 벌써 매도를 정했습니다. 매도를 결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일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 매도 시점을 잡아야 포착해야 되고 그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내일 아침에 중요한 것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주식은 사고 팔 때는 여러분들 아무나 살 때 팔 때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주식 투자 수익은 9시부터 10시까지 다 결정됩니다. 대다수가. 오늘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거의 30포인트 내외가 갔었죠. 오늘 종가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9시, 10시부터 결론이 다 납니다. 그때 신규를 잡던 매도를 하든 잡았든 매도하든 그리고 오후 2시 내외에서 또다시 결정되죠. 장중 데이 트레이더들이 주로 장중에 차익 실현 손질을 하는 시간대가 2시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까지 하고 오후 2시 내외이기 때문에 자 이길 매도 시점 포착하고 매도하는데 장중에 10시 이전에 상한선 돌파 안착 못할 시라는 것은 자 상한선 기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못할 시에는 매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가 사례를 들어서 하이닉스 가지고 여러분이 주로 매매했던 하이닉스 가지고 한번 이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매도 시점 상한선 위에서 놀다가 자, 이 상한선이면 상한선 위에 놀다가 음봉 두 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이 돼요. 상한선에서 두 개 발생 또는 유력시. 발생이 한 개 음봉이 되고 두 개가 발생을 오늘 종가까지 음봉이 될 것 같으면 유력한 거죠. 그러면 일찍 아침 이틀째 일찍 파시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음봉 두 개 발생 또는 유력할 때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후에 자, 하이닉스 샀어요, 오늘. 어저께 22,000원에 샀다 치면 오늘 매수의 종가 기준 봤을 때 오늘 23,050원 끝나서 23,050원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이 발생했으면 다음날 이후 내일 또다시 22평선까지 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다시 조정받을 수 있죠. 이길 이후 내일 이후 하락하여 다시 22,000원 원금 손실 우려 22,000원을 다시 붕괴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히 원금은 지킨다 이런 거죠. 뭐냐면 매도 시점이 나왔으면 반드시 이길 이후에 하락하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원금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한번 이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원금 근처는 반드시 매도 실행한다. 이 말은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은 거죠. 그죠? 잃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금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주식도 사면 되겠죠. 원금을 지키기 아주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매도 시점까지 잡았고요. 그러면 제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시면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예쁘게 나왔죠. 여기 노란색도 있고 여기 하늘색도 있고 노란색. 이거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요. 색깔을 보시고 이렇게 매물대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보시면 좀 일반 차트하고 다를 겁니다. 보시면 여기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죠? 차트 보시면. 제가 이 차트는 기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요거 있죠. 요거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요. 자, 스토캐스틱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매물대를 색깔별로 표현해 놨죠. 그러면 이 딱 봤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 자, 가장 큰 매물대는 여기가 있죠. 이게 하늘색. 손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과연 어떻게 설정해서 색깔을 이렇게 놔두시면 이 매물대가 또 돌파할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매물대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보시면 여기 검정색 선이 있죠. 이렇게 검정색 선. 자, 검정색 선이 있고요. 검정색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늘색 선이 있죠. 하늘색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색, 빨간색 있죠. 빨간색. 자,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놨냐면, 나중에 이런 건 중요한 거, 이해하기 쉽게 그냥, 단순한 논리인데, 보시면, 자, 검정과 하늘색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종목이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보면 여기 급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거래도 실리고 평상시 거래보다 두세 배 실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을 붕괴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붕괴를 하면 주식 깨집니다.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 자, 그리고 이 하늘색 선이 있죠. 하늘색 선. 자, 이 하늘색 선이 있는데 하늘색 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하늘색 선은 말 그대로 하늘을 돌파하면 우주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요거는 하늘색 우주로 가는 경계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요걸 돌파하기, 하늘선을 돌파하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초기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 파워, 힘이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바로 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평상시에 몇 배 실렸죠. 실리면서 이 하늘색 선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는 하늘색 이제 우주여행 간다 그거든. 이틀 동안 이렇게 안착되면 이 종목은 자, 하늘선 이상에서 놀기 때문에 우주로 갔습니다. 자, 우주로 간 주식은 뭡니까? 우주 여행하죠. 그럼 에너지가 필요 없죠. 가고 싶은 대로 힘만 조금만 더라도 붕붕 떠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만 하늘색 선만 하늘선 상한선만 돌파하면 그냥 이렇게 시세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그냥 이런 종목 중에 이렇게 하늘색 돌파한 종목만 나오면 이때 매수하면 되죠. 여기서 매수하고 매수 시점 나왔으면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죠. 매도하고 또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계속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의 하늘색만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각종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고 아무리 해도 이거 잘 못 잡아냅니다. 이 동아가사 기법투자클럽의 이 모델의 사무수익 모델은 아주 단순하면서 심플하죠. 심플하면서 시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세 원리. 자, 시세 원리라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시세 원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겠죠. 대다수 투자자는 5년, 10년에도 시세 원리를 눈을 잘 못 뜨는데 이 시세 원리를 간단하게 이 차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만 보시면 아마 거의 잘 맞을 거예요. 제가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여러 가지 하면 거의 다 대다수 맞추거든요. 종목을 제가 2년 동안 거의 보면 맞춥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 기법이 잘 맞고요. 아마 기법은 이 기술적 차트 기법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는 제일 잘 맞는다고 확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 원리에 들어간 게 바로 시세 원리라는 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시간이죠. 시간. 자, 이렇게 차트를 갖다 놓고 해서 적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시간과 세 번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니까 이 시세의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가 다 시세 원리인데요. 핵심적인 시세 원리인데 이 세 가지 시세 원리가 바로 이 차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거래량을 수급, 에너지라 그러죠. 수급,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이 있습니다. 거래량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고 가격이 쌀 때, 자, 주가는, 주식은 싸면 좋은 거죠. 가격이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현재 보니까 이게 싼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 여기 싼지 안 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밸류에이션을 분석해봐야죠. 밸류에이션을 분석해보면 여기서 가격이 저평가돼 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딱 매수 시점이 나오면 그냥 사야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시점에서 가격이 싼 시점이죠.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붙었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다시 시간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매도 시점을 말하면 자, 이제는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 한번 매도 시점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면 이 하이닉스를 가지고 매도 시점을 잡는 걸 딱 보시면 그냥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어요. 하이닉스 가지고 10번 정도 매매해가지고 10번을 매매해가지고 사고 팔고 했는데 8번 정도 이상을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상을 수익이 발생하면 이분은 어느 정도 고수죠. 그런데 하이닉스를 매매해가지고 10번 매매했는데 8번 손실이 났다. 이런 분들은 하수입니다. 하수 중에 많은 초절정 하수라 그러죠. 일단 그래서 이걸 매매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됩니다. 주식 투자 연습하면서 차트 보고 연습하면서 책 30권 읽고 뭐 읽으면 뭐합니까? 하이닉스 매매하면 맨날 깨진대요. 그러면 공부 다시 해야죠. 다시. 하수 한번 10번 정도 한번 세우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실력을 모릅니다. 주식 수익 맨날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주식 투자인데 돈 딴다 그러죠. 뭐 노름입니까? 돈을 따게. 돈 따는 거 아니죠. 수익 내는 거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허송세월을 많이 보낼 겁니다. 주식 투자자. 그것은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거죠. 실력은 하이닉스 가지고 딱 대비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도 우리 유료원들 이렇게 VIP 회원들 하이닉스 매매하면 다 성공시키고 거의 손절을 시키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런 것은 매매해서 눈 감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쳐다보고 한다면. 근데 이 이상은 뭐 하락 시점에 저는 매매를 안 시키기 때문에 이 상승 시점에 매매를 시키면 작년 12월 달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매수 시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보시면 자, 매수가 나와 있죠.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 시점 나와 있어 가지고 매수했죠. 자, 그러면 어디서 파는지. 자, 23,000원입니다. 여기가. 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선이 22,700원입니다. 여기가 22,700원이에요. 자, 22,700원에 여기가 보시면 딱 매수가 떴습니다. 22,700원 떴기 때문에 다시 내일부터 다음 날도 이 하늘색 선 이상에서만 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틀 이상만 이 하늘색 이상에 놀았어요. 자, 이거는 걸렸고 이틀 놀았죠. 그죠? 이틀 놀았으면 이때부터 사면 여기서 산 것은 이제 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사놓고 22,700, 23,000원 총에 사놓고 여기가 22,700원이니까 샀어요. 네. 샀어요. 22,700원부터 시작해서 23,000원까지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자, 이제는 쭉쭉쭉쭉 하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은 여기 잠깐 가다가 여기 딱 가면 여기가 얼마죠?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24,450원대 시가가. 그러면 여기가 24,450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24,450원이에요. 자, 시가. 그럼 여기도 24,000원 초반에 계속 있었죠. 22,000원, 23,000원, 1,000원, 1,500원 정도 1,000원 이렇게 먹었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5% 정도 수익이 났죠. 났으면 팔고 여기 조정 들어가니까 팔고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5일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계속 여기 있었어요. 팔았으면 요날 장대 양분할 때 못 먹겠죠. 그러면 대다수 투자자는 여기서 팔아서 며칠 동안 다른 거 놀고 있다가 다른 거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또다시 여기 딱 사서 요거 먹을까요? 이렇게 주식하면 수천억 보면 수천억 수조 다 우리나라 돈 다 끌어들 수 있어요. 이 정도 잘하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죠. 여기 샀으면 이거 하늘선 안 깨졌죠. 자, 아까 이야기했죠. 거래가 실려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여기서 우주여행 간다고 하늘선 딱 해서 이 대기권을 벗어났어요. 대기권 벗어나 우주여행 딱 갔는데 그럼 우주여행에서 돈 조금 거래 없어도 돼요. 거래 없잖아요. 거래가 이때 쓰려고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거죠. 힘 없어도 됩니다. 왜? 우주여행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여행에서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살살 가다가 한 방에 오르죠. 한 방. 그래도 이것도 적어요. 62평선 갔네. 적은데 한 번에 오르죠. 며칠 동안 한 번에 또다시 가다가 딱 따박 3일 오르죠. 그래서 얼마 갔습니까? 주가가.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자, 시가가 27,000원이에요. 자, 여기가 27,000원. 27,000원이죠. 자, 그러면 22,000원대 사가지고 27,000원 왔어요. 그리고 고가가 28,000원이에요. 자, 여기가 28,000원입니다. 그러면 22,000 여기서 사서 여기가 28,000이니까 28,000이죠. 자, 그러면 22,000원, 23,500원이 수익 났어요. 25% 정도가 수익이 났는데 플러스 25% 수익은 났는데 자, 여기가 언제입니까?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1월 2일 날 이렇게 와서 여기가 언제예요? 자, 1월 25일이죠. 23일 동안 그러면 3주 정도에 3주간 25%나 수익이 나는데 이 하이닉스는 얼마치 사도 돼요? 100억치 사도 돼요. 자, 100억 있는 사람 정확히 사면 120억 됐으면 125억 이렇게 되죠. 엄청나게 많이 100억치 사도 되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하죠. 1,000만 있는 사람들 이 종목 사면서 이렇게 사면서 300만이 사고 포트폴리오 구성한 1억 있는 사람이 이거 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1,000만이 사고 이 1,000만 사가 25% 먹으면 한 250억. 근데 1억 기준에 2.5%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많이 먹어도. 그래서 확신이 들 때 확실할 때는 그거나 많이 사야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법이 있으면 언제 샀으면 수익이 났으면 들고 가야 되죠. 그죠? 자, 들고 가서 언제 제가 아까 그랬죠. 매도 시점은 하늘선을 상한선을 붕괴했을 때 파는 거죠. 그리고 음봉 두 개가 유력할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 매도 시점이 언제나 언제 한번 볼까요? 그럼 하이닉스 가지고 이건 하이닉스는 많이 거래도 되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매매하고 기관도 매매하고 투자자문사도 매매하고 개인도 매매하고 저도 매매하고 다 매매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종목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개인이 그렇게 많이 매매하지 않지만 이 종목은 개인이 많이 매매. 특히 초보자도 많이 매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다 매매하고 고수도 매매하고 다 매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매해서 반드시 이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자신의 실력이 쌓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계속 갔죠. 이렇게 가서 자, 음봉 두 개 발생하면서 하늘색선 그러니까 상한선 이 상한선이 붕괴되면 매도하라고 했죠. 붕괴되든지 붕괴 유력할 시. 자, 보시면 여기가 붕괴됐죠. 사실은 붕괴가 됐는데 중요합니다. 다음 매도 시점에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이 종목이 다시 하늘색 선 여기를 상한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바로 매도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돌파 음봉이 나와서 붕괴를 했는데 하늘색 상한선을 붕괴했는데 이때는 종가로 보니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침도 셌습니다. 시가부터. 양봉이 나와서 셌기 때문에 하늘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요. 상한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중요하다 그랬죠. 10시까지. 10시까지 올려놓지 못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자, 올려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봉 두 개. 자, 안착과 실패의 기준은 뭡니까? 항상 시작을 이제 생각할 때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안착했다. 자, 하늘색 선 여기 상한선에 안착했다. 안착이란 것은 안착과 실패다, 붕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은 반드시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자, 봉 개수의 두 개 기준으로 하면 두 개 기준. 자, 두 개 기준. 봉 개수 두 개 기준을 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입니까? 여기에 붕괴가 안 됐죠.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딱 보시니까 한 번 딱 붕괴했다 종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깨졌네요. 음봉이 나왔죠. 음봉 두 개가 확정되면서 하늘 상한선을 붕괴돼서 이것은 매도 가는 거죠. 그럼 아침 일찍 자, 어저께 딱 끌어올려 놨는데 거래가 폭발했죠. 거래가 크게 폭발하고 여기도 거래가 평상시보다 조금 큰데 여기는 더 폭발했습니다.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죠. 그런데 주가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플러스 25%나 올랐어요. 이 대형주가 시가총액 상위권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움직였죠. 25%나 수익이 난 상태에서 자, 두 개가 붕괴. 자, 요 상한선이 붕괴됐습니다. 상한선이 붕괴됐죠. 자, 붕괴와 안착은 봉 개수가 몇 개? 봉 개수가 두 개로
설명합니다. 2개. 자, 외우세요. 본개수 2개가 항상 1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개 가지고 붕괴했든지 안착했든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보시면 이렇게 25%가 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거래가 많았어요. 첫 번째 거래가 터졌을 때는 이제 돌파하는 상황에 들어요. 에너지가 우주여행 간다고 에너지가 폭발해서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매수 시점이라고 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다시 여기서 붕괴하면서 거래가 좀 실렸는데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중에 보시면 깨졌습니다. 자, 여기가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깨졌다 올라갔죠. 이거 속임수, 종가에 속임수로 올린 거예요. 속임수 올렸으면 다음 아침에 시가부터 음봉이 나면 무조건 빨리 파셔야죠. 분봉 보고. 자, 시가부터 잠깐 하다가 내려갔죠. 여기서 하늘색선에 팔면 되죠. 자, 하늘색선에 팔았을 때는 보시면 자, 여기서 팔았어요. 매도, 처음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1차적인 매도, 첫 번째 매도가 1차적인 매도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중요한 것은 자,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팔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따박따박 내려갔다가 22평선을 다 어떻게 22평선을 깨면 안 되죠. 힘이 주식은 대다수 우리나라 주식은 대다수 주식 22평선. 20일이라는 것은 거래일수를 한 달입니다. 그죠? 한 달 동안에 거래대한 평균 가격이 22평선이죠. 22평선. 22평선인데 한 달 동안 거래된 평균 가격을 깨버렸습니다. 종가로. 깨버렸다는 거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날 반드시 아침부터 올려야 됩니다. 10시까지. 22평 올려놔야죠. 자, 깨졌는데 다음 날 바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렸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올렸다는 센 겁니다. 그죠? 아, 이제는 이게 보시면 1단계 상승이구나. 1단계 상승.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올려갔을 때 여기 돌파했을 때는 2단계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22평선을 붕괴를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붕괴를 안 시켰지만 여기 매도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고 매도 타이밍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다시 돌파하려면 이거보다 거래량 더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자, 다시 여기서 거래가 갭 상승하면서 거래가 폭등했죠. 이때가 LP다 뭐 여러 가지 해서 상대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21평을 유지하고 다시 행보를 여기에 돌파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죠. 그러다 장대 양봉이죠. 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계니까 우주여행 간다고 하늘 상한선 한 번에 돌파했는데 다음에 보고 해도 되지만 워낙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그래서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살려고 봤더니 갭 상승을 해가지고 호재 나와서 못 갔죠. 워낙 갭 상승, 거래가 워낙 실려서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면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다가 또다시 갭 상승했죠. 자, 그러면 이때 우주여행 다시 하늘선 가고 나서 붕괴는 자, 두 번째로 붕괴되는 거죠. 두 번째 붕괴할 때는 거의 다 매도하고 다시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거의 80%가 시세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붕괴. 자, 두 번이죠. 봉개수. 여기 봉개수로 2개가 붕괴됐습니다. 2개 기준으로 상한선이 붕괴됐죠. 그럼 두 번째 붕괴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붕괴됐을 땐 괜찮죠. 파동이론의 시세의 파동은 늘 이렇게 끝나죠. 첫 번째 1단계 상승,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1단계 상승, 2단계 상승 그러면 거의 시세가 80%는 마감됩니다. 대다수 종목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도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자, 이제는 이 종목을 물렸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여기서 물렸으면 이제는 여기서 팔아야 돼. 못 팔았으면 결국은 반등할 때 여기서 파시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팔았으면 이제는 이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39,900원, 950원 여기 찍었는데요.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머리 꼭대기까지 파는 건데 그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매도 시점이 얼마나 가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하늘색 상한선 29,600원입니다. 자, 여기가 29,600원, 29,600원이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29,600원입니다. 600원이 일본 기준으로
매도 시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본 기준으로 매도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가 첫 번째 나왔죠.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파동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죠. 파동상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은 두 번째 매도 시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나오면 거의 다 마지막 여기에 와서 매도 시점 나오는 것은 마지막 오파의 마무리, 하락의 추세 전환하는 마무리가 여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기서 샀으면 22,000원에 샀으면 29,600원에 거의 머리 꼭대기는 못 얼굴에서 판 거죠. 자, 22,700원에 사서 23,000원에 사가지고 조금 높이 사서 아무 때나 사가지고 자, 첫 번째 여기서 조정받을 때 여기서는 얼마? 뭐 만약에 50% 매도했다든지 보유수랑 나머지 50% 여기서 팔면 되죠. 아니면 갖고 있다. 첫 번째가 전체 사실 시장에서는 여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2월 6일이니까 이때죠.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대다수 그래서 수급이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 그래서 안 팔고 있었으면 좋지만 팔았다더라도 절반 팔으면 나머지 절반은 이 고가에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가르쳤듯이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 매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반드시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하락이 어떻게 매도가 나와서 하락이 갔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보시면 자, 잠깐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자,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좀 확대하시면 이렇게 보면 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아까 설명했을 첫 번째 매도 시점 나오고요. 자, 이제는 여기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서 또 두 개로 들어갔죠. 그래서 자, 여기가 계속 갔다 돌파를 또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매도. 자, 여기는 돌파했죠. 그죠? 돌파해서 다시 이상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장이 별로 안 좋았죠. 3월 뭐 4월 초 폭락하면서 이 종목 한 방에 내려갔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결국은 자, 최종 매도 시점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라인은 어디냐?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은 자,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 손절 라인은 간단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눈 감고 해도 손절 라인은 어디입니까? 땅선, 예, 땅선이라는 데죠. 요게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볼린저 하한선. 하한선을 깨면 두 개로 붕괴. 첫 번째 붕괴했죠. 두 개로 붕괴했을 때 팔면 되죠. 그냥 단순히. 자, 아무리 몰라도 내가 주식에 초짜로 아무리 몰라도 그냥 갖고 있다가 밑에 아무 때나 사더라도 자, 손절은 어디입니까? 손절은 여기입니다. 요날. 그런데 실제는 이것은 손절, 우리가 보기에 손절은 벌써 여기 나왔습니다. 왜? 여기 돌파를 시도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중심선 22평선 깨면 팔아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 손절 마지막까지 확인한 늦게 정도 종가로 확인한 다음에 종가 확인한다 그랬죠. 매도 시점.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이 얼마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가격이 하한선 29,200원이에요. 여기가 한선이 29,000이죠. 자, 그러면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 여기가 29,000원입니다. 29,200원. 그리고 여기도 29,000원이죠. 29,000원. 그러면 매도 시점은 매도 가격은 나오죠. 매도 가격. 여기서 사신 분은 여기서 사신 분 여기 29,000원 손절가입니다. 손절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러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팔았죠. 이렇게 마지막인데 쟤도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29,000원 팔아라 그러죠. 계속 안 간다. 저는 여기서부터 목표가는 32,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32,000원. 이라 그런데 39,550원까지 갔다 내려왔어요. 뭐 1,000원 못 돌파는 안 됐죠. 32,000원까지 못 갔는데 39,550원까지 갔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절가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보시면 이때부터 팔면 이 종목 건드리면 안 되죠. 왜? 이때까지가 상승파입니다. 상승파동이고요. 이때부터는 하락파동이 진행됩니다. 하락파동이.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상승파동이 언제까지? 3월 중순까지 상승, 3월 28일까지 상승파동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1월 2일부터 산 사람은 손절가가 29,000원이기 때문에 29,200원이기 때문에 자, 39,550원 최고가에 신기하게도 최고가에 내가 딱 샀다면 39,000원 샀다더라도 2,000원밖에 손실이 없습니다. 7%, 마이너스 7%밖에 손실을 못 보죠.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얼마겠습니까? 지금 23,000원이네요. 자, 39,550원 사고 23,000원이면 얼마예요? 거의 8,000원 정도 손해가 났죠.
거의 30%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죠. 현재 상태. 물론 다시 들고 이렇게 간다면 주가가 다시 3만 1,000원, 3만 5천 원 수익이겠죠. 이거는 단기입니다. 단기 투자자 일본 기준은 단기 투자자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때 3월 28일까지 상승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 단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매매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매매 X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 파동에서 왜 매매합니까? 그죠? 매매하면. 그러면 똑똑한 맨날 전업 투자자들 앉아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내려갈 땐 괜찮아요. 요걸 먹으려고 요거 장대 양봉 한 개 나올 때 먹으려고. 먹으려다가 그날 정말 고수들은 장중에 단타 치다가 안 되면 빨리 오후에 2시 전에 손절하고 나오겠죠. 나왔으면 괜찮아요. 다음날 안 당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자, 우리 기법, 동방박사 기법에서는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또 어디 팔면 여기까지 갔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이 종목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파동이 나는데 어떻게 지가 우주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지구로 기한하고 있는데 계속 땅 밑으로 이 뭡니까? 이 검정색 있죠, 이게. 검정색 죽음의 선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죽음의 선이 죽음에서 땅선이라 그죠. 땅 밑에 가면 뭐 있습니까? 지하실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다 보면 불덩이 있어. 용암 만나서 다 타 죽어요, 이렇게. 땅선 밑으로 가면 땅 저 밑에 팔고 용암 있죠. 그처럼 죽음의 선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이상에 잠깐 반짝인다고 오히려 기회가 오면 이런 게 살 필요가 없죠. 단기 기술적인 호재로. 이럴 땐 사면 안 되죠.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락 파동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려다 실패했죠. 2개로. 봉두가 실패. 자, 아직은 지금 현재 한 번이죠. 그죠? 다시 내일 이 땅선, 검정색 이상의 이렇게 음봉을 주던 양봉을 있으면 이제는 이 정도의 하락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겁니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 안에서 놀겠죠. 이렇게 놀다가 다시 지난번처럼 여기 돌파하면 이때 사시면 1월 2일 날 산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2,000원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봐도 매매해도 되는 구간인데 정확하게 일봉을 보고 조금 좀 길게 스윙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가 24,400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23,000원인데 자, 24,400원. 지금 1,400원 목표로 가요. 얼마 먹겠다고 들어갑니까? 빨리 먹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는 이 하나의 차트에 다 나옵니다. 아주 쉽죠. 그죠? 쉽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 시점을 보시면 자, 매도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시점은 항상 매도할 때는 저게 있습니다. 자, 매도는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매도 시점의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매도 시점 볼린저변 상한선 하회 시 오전 10시 이후까지 약세가 지속될 때 시가보다 아래 시에는 판다. 그죠? 그 다음에 종가 기준이다. 종가 기준. 상한선 하회 시 이길 매도 시점 포착 후 매도하고 10시까지 빠르게 반등되지 못하면 상한선 돌파를 못하면 안착을 못하면 안착 2개 기준입니다. 봉 2개. 못하면 매도한다. 그리고 보시면 자, 상한선 위에서 놀려 음봉 2개. 음봉 2개라는 것은 이제 거의 밑으로 붕괴되면 팔아야 된다. 유력할 때는 매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매수 종가 기준입니다. 항상 수익이 발생됐다가 다시 내려가면 본전은 지켜라. 반드시 원금은 지킨다. 원금 건재에서 반드시 매도를 실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가지고 제가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아주 매도도 시점도 잘 잡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투자 수익 창출법에 대해서 매도 시점에서 알려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하니 그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투자 비법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또한 이제 내일장 공략주 홈런주에 대해서 설명을 세 종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해드렸던 종목 중에 제가 리뷰를 간단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에 대해 해드리고 그 다음 오늘의 세 종목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칠판을 보시면요. 리뷰 종목입니다. 리뷰 종목 보시면 기아차
기아차는 지난번에 85,000원 목표가이죠. 제가 74,500원 추천인데 85,000 목표 84,700원까지 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단기 목표가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15%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런데 장기적인 투자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105,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린 것이고요. SKC 학주 중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39,500원 매수했는데요. 44,200원 잘 가고 있습니다. 11.29%. 현재 그때 목표가가 45,000원입니다. 45,0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거의 근접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들고 가도 되기 때문에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L은 그때 제가 19,300원에 매수를 해서 자, 21,000원이 목표가였습니다. 21,000원. 21,000원이 목표가인데 지금 21,950원이니까 자, 지금 목표가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23,500원 추세적으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13.7%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손 안 깨지면 계속 좀 홀딩해서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주 26,000~27,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 들고 가시고 아시아나항공 계속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이제 항공주도 다시 좋은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5.5%인데요. 자, 여기서 아시아나항공은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고요. 앞으로 1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보여 삼성테크인 지난번에 68,300원 정도 매수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목표가 82,000원입니다. 단기적으로 80,000원대까지 가져가시고 장기 투자자는 9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LG디스플레이 자, 2주 전에 LG디스플레이 추천했는데요. 25,000원 정도 했었는데, 자, LG디스플레이 오늘 또 급등하고 금요일 또 급등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종목은 사실은 이제 2,000억 정도 이제 덤핑 가세 맞은 것은 이제는 다 반영되고 올라가고 있어요. 낙폭 과대주에 대한 거 앞으로 2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부터 좋게 나올 걸 보이고 그래서 23,100원인데 목표가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 23,500원이었죠. 그래서 23,100원 오늘 450원까지 왔습니다. 목표가 근처하다 잠깐 조정 받더라도 다시 내려가면 또 반등할 거로 보이게 목표가 26,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종목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은 자,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물산, 성우하이텍 이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SK이노베이션 오늘 뭐 6%대에서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현재가 143,000원, 목표가 163,000원, 현저가 137,000원이고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은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인데요. 66,000원에 매수를 하고 66,000원인데 65,500원 매수를 해서 69,000원. 사실상 수익률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단기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매매를 하시고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는 유럽이라 이런 게 안정이 되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13,700원 오늘 전가 좀 올려놨는데요. 13,500원에서 사게 되면 17,500원까지 중기적인 종목입니다. 이것도 SK이노는 단기적인 종목, 삼성물산 단기 종목이고요. 성우하이텍은 중기로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보시고 목표가를 17,500원까지 가지고 가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종목씩 말해드리면 자,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사실 이제 정제마진이 보시면 몇 분기 동안 이렇게 정제마진이 안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자 2분기, 3분기 정제마진 계속 분기별 안 좋을 거 보여요. 보여서 윤활유 정설 효과로 또한 그 다음에 효과 이익이 이제 앞으로는 정제마진은 안 좋지만 그러지만 그나마 수익을 창출하는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석유화학품에서 영업이익이 작년 수준만큼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결국은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윤활기유 이쪽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데요. 이 앞으로 어떤 정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동차 연비 규제가 강화됐죠. 그래서 고급 휘발유 소비가 크기 때문에요. 이쪽 분야에서 이익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또한 M&A라든지 PX 정설, PX 스프레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장기 성장성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매수가는 141,000원, 마이너스 2,000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 단기 목표가 16만 3천 좀 중기 조금 길게 보면 한 여기까지 볼 수 있었죠. 16만 3천원 그럼 10% 정도 손절가 13만 7천이고요. 자, 다음 종목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여러분들이 대다수 잘 아시죠? 아셨다가 삼성물산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수급 때문에 빠져 사실은 기관이 계속 팔다가 오늘 기관이 샀습니다. 외국인께서 계속 사고 있었는데 기관이 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는 보시면 뭐 실적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좀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좋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수주 모멘텀인데 수주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하반기에서는 호주라든지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수주가 이렇게 한 50억 달러 나올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는 자, 마이너스건 좀 내려갈 때 사야 되겠죠. 65,500원 사서 단기 65,000, 3,000 뭐 얼마 되지 않죠. 4,500원. 그래서 목표가는 낮지만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작은 크신 분들은 매매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손절가 64,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성우 하이텍이죠. 성우 하이텍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의 투자 관점 작년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과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성우 하이텍은 유럽과 중국이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 기아차 서유럽 시장이 아주 잘 나가고 보시니까 작년보다 MS가 0.6%포인트 올라가는 상태고요. 이제는 중국이 또한 기대가 되는데 중국이 현대차가 3공장이 7월부터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국 현대차에 납품하는 성우 하이텍은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사시면 목표가 14,500원, 중기적 17,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9시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세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전략 이런 거에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비법 강의를 9시부터 해서 쭉 좀 해드릴 것이고요. 1시간 반 정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투자 비법을 계속 배우고 있죠. 투자 비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주식 오래 하시려면. 그래서 리치맵 온라인 아카데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거든요. 4주간 하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들어서 거액자산가로 탄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제가 거액자산가 탄생 비법 중에 수익 창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